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차트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이슈, 여러분들 지금 사실 그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 말고 글로벌 증시에서 딱히 그렇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선 한참 전부터 바이든이 우세할 거다. 지금 미국 대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연히 우세한다라는 얘기.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우세하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저는 현실적으로 바이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바이든 쪽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거기서 갑자기 꺾이니까는 올랐던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경기 부양 관련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엮이지 않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가 꼭 그런 부분들 때문이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보다도 계속 돈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돈의 힘이 마약 같은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시장의 마약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부양 이런 얘기들에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그 약쟁이가 이게 처음에는 약간의 약을 해도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앵간히 약 해도 기분이 그냥 그래요. 몸만 베리고.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끝물에 온 상태여서 지금의 동향이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될 거고요. 경기 부양이 성공을 하던 뭐든 간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것들을 나스닥 시장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세로 좀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그닥 또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할 어떤 요인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점진적인 분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점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자, 뭐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대변하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죠. 국내 주식시장 먼저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실 텐데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입니다. 이번 주 흐름 보세요. 견조하죠. 등락이 좀 있고 견조해요. 뭐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자, 흐름 보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주가 보시겠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같은 기간을 놓고 보자고요. 같은 기간은 어떻죠? 아까 대형주하고 비교했을 때 이 박스에 주목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죠. 그쵸?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은 강해요. 추세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한번 10월 8일날 투자 전략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고 좀 이 투자 전략 다시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10월 8일에 상당히 강조드렸죠. 잡히지 않는 성장성을 기대로 해서 많이 올라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했고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다 정리하라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우량주가 간다. 지금 오늘 금융주 일제히 강세였고, 증권주, 금융주 강세였고요. 그 밖에 우량주들,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강세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기반이라면 삼성증권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10월 8일 투자 전략에서 삼성증권을 추천을 드렸었고, 이달에 보세요. 이달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들은 30%씩 하락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락한 것도 많고요. 시장 흐름이 바뀐다고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이런 종목들로 옮겨오자고. 미련 갖지 말고 일단 버리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많이 물려 계시고, 지금도 그런 종목들 중점으로만 하고 계세요. 답답하죠. 시장의 기조가 변할 때 그 기조들을 잘 따라가는 투자자들이 수익 많이 내요.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미련만 남겨두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힘들어요, 사실. 또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는 투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투기가 있어요. 투기기가 계속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언제든 한 번은 또 이렇게 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게 다시 시작인지 일시 반등인지 그때 또 가봐야지 알아요. 그때 수급 동향들 보고 해봐야지 알아요. 지금 기술성장기업 지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8500 갔다가 흔들렸다가 재차 9000선으로 갈 수도 있고, 8000선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가치가 만드는 시세가 아니고 시장의 이슈, 유행, 돈의 힘들, 그것도 분산되어져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붐, 이런 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해요. 어떤 게 더 유력할지.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그런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바깥하지 그럴 생각을 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선은 분명히 있을 반등을 기다릴 때고, 다음 주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그런 종목들. 중요한 건 어찌되었던 올라왔을 땐 한번 다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인기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담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 좀 낮추더라도. 아니, 기대 수익률 낮아지는 게 좋지 여러분들 물려있고 손실 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죠. 근데 희한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우량주들, 가치 있는 종목들, 가치주들, 기대 수익률 떨어지는 종목들을 이것도 제가 얘기 드린 건 단기 기대 수익률, 단기 기대 수익률 떨어지는 종목들을
버릇처럼 싫어요. 그러면서 흐름도 못하고 단기 변동성만 큰 그런 종목들만 좋아요. 물려있고 손해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집착은 끊어내야지 됩니다. 자, 그런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조정들,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고 어느 쪽을 낮추고, 이게 아주 좀 편하게 되어야지 고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로. 그게 잘 안 되면 실제로는 계속 엇박자타기 일수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통해서 미리미리 방향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동향을 보고서 파악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감독인 거예요. 이 투자 전략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라는 감독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기에서. 그런데 감독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계좌 조화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10월 8일 투자 전략 다시 꼼꼼히 보시고, 10월 8일 투자 전략에서 코스피를 두고 제가 주제로 잡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코스피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아직 랠리라고 칠 수 있을 만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안정되면 머지않아 조만간, 뭐 다음 주도 될 수 있고, 랠리를 향해서 움직일 거라고 전 분명히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이 눌릴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지만 글로벌 증시 여파가 있죠. 대선 불확실성이 있을 거고. 근데 솔직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제 생각엔 아주 막 국내에 아주 어마어마한 증시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정 의지가 없어서 관련되어져 있는 올해 매도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많게는 뭐 9조까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투자 심리를 또 꺾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직접적인, 국내 주식 시장의 직접적인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제 생각에 넘어간다면 시장은 재차 강한 랠리로 간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기반으로 지수도 방어되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들 종목이 상승세를 타면 지수는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근거, 환율. 환율은 연초에 제시했던, 상반기에 제시했던 그림이 거의 현실화돼서 나타납니다. 상반기 투자 전략에서 환율 관련된, 특히 뭐 2분기의 얘기들 잘 보시고, 6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 예측했던, 우선 1150원 선을 얘기했었던 것 같고, 환율 하락을 예상했던 부분들 잘 챙겨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 동향하고 상대 개념으로 움직였죠. 상대 개념으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디커플링. 자, 최근에는 코스피는 박스권, 이 박스권, 환율은
어떻게 됐죠? 이 기간에 자, 크게 하락해서 내려왔죠. 실제로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시장에서 디커플링 된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향후에. 이거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현재 환율 동향과 커플링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2600선을 뛰어넘는 수준 혹은 2600선에 살짝 못 미치는 그 전후한 정도 수준, 그러면 사상 최고 수준을 도전하고 있는 단계여야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눌려 있는 거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우량주와 더불어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뭐 시장 분석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지 될까? 가치 저평가 종목, 삼성증권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들고 나온 추천주입니다. 동부건설이에요. 생소하게 왜 동부건설이냐? 일단 건설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주가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달리 올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수급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동부건설을 주목한 이유는 올해 시공능력 평가예요. 시공능력 평가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시공능력 평가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이 동부건설입니다. 그러면은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함께 가지고 있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흐름도 괜찮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냥 1년 생각하고 들고 있어 볼만 하죠. 1년 동안에 뭐 100% 이렇게 나오는 투자 수단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1년 동안에 100%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자, 한번 실적 동향 한번 보실 텐데, 매출액이 사실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났고, 이런 것들 토대로 본다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PER 보세요. 언제 가시화될 수 없는 그런 신약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하고, 그들 종목들 이제 PER 300배가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기업하고 주가 괴리가 너무 큰데, 이제는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 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접근 필요합니다. 보세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7.2배가 돼도 높은가요? 안 높죠? 그럼 주가 2배예요. 도전해볼만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